우리나라 드라마의 인기가 다양한 후방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면서 관련 수출액이 급증하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헐리우드 최초의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작인 굿닥터는 2017년 방영을 시작한 이후 매회 1200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하면서 ABC 드라마 최고 인기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죠. 우리 드라마를 소개하는 해외 언론 기사는 너무 흔해져서 요즘은 이슈거리도 못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해외 커뮤니티에서 K-드라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외국인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길래 인생까지 바뀌었다는 것인지 우리 드라마의 엄청난 영향을 댓글 반응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한국 드라마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보고 잔다. 아주 피곤할 때 빼고는 한국 드라마를 안 보면 잠이 안 와. 기분이 완전 바뀌면서 세상은 잊고 드라마 속에 사는 것 같은 행복감을 적게 만드는 한국 드라마는 나의 치료제. 스스로 놀라울 정도로 성격이 변했다. 전에는 내성적이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본 이후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 전에는 사람들과 좋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기가 어려웠다면 지금은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해버린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오픈되니 정말 행복하고 이 모든 게 한국 드라마 덕분이야. 김치 볶음밥, 두부찌개, 갈비탕으로 저녁을 준비해 놓은 날은 퇴근하는 남편이 오늘은 또 어떤 한국 드라마에 빠지셨나? 한다. 한국 드라마에서 커피 테이블 주위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다리 짧은 테이블을 사서 거실에 놓아봤지. 애들이 거기서 먹고 숙제하고 내고를 조립한다. 아시아계 시어머니를 더 잘 이해하게 돼서 고부관계도 많이 좋아졌어. 전에는 엄마가 전화하라고 하면 짜증이 나곤 했는데 너를 기억해 해서 경찰이 노파를 도와주는 장면을 본 후 변화가 생겼다. 요즘은 엄마에게 매일 전화를 해서 안부도 묻고 소소한 일까지 시시콜콜 얘기해.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본 후 나의 인내심과 이해심이 많아졌고 우리 가족 분위기도 눈에 띄게 좋아졌지. 인격장애로 고생하는 가족 하나가 있는데 드라마를 같이 보며 대화가 터지기 시작했고 정신과 치료도 제대로 받기 시작했어.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드라마. 결혼한 지 19년인데 울 남편이 왜 나를 좋아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남편이 응답하라 1988의 보라 광팬인데 나도 진지하고 학구적인 게 보라랑 닮았더라. 전에 비해 참을성이 많아졌고 너그럽게 변했다. 고백 부부를 본 후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있는 매 순간을 감사히 생각해. 언제까지 같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혼 후 마음을 달래려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내가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결정을 잘 내렸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한국 드라마 때문에 그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서인지 난 약혼을 한국 남자와 했다. 그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변화지. 여동생, 그리고 가족 전체와 가까워졌다. 여동생과 처음으로 같이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이태원 클라스였는데 종종 남동생이나 부모님도 같이 보시면서 드라마가 끝날 때쯤 우리 가족은 전에 없이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가 됐다. 가족들을 압박해 꽃보다 남자를 더 봤는데 드라마 상황을 반복 설명해야 해서 짜증도 났지만 어느 순간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깔깔거리고 있었다. 서먹했던 여동생, 그리고 가족 전체와 더 가깝게 만들어준 드라마들.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내 인생을 바꾼 드라마다. 난 공황발작이 있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나비 포옹이나 숫자 세기를 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 전에는 사람 사귀길 두려워해서 대화를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 취급을 당하곤 했지만 드라마를 본 이후 사람 만나는 것에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고 말을 예의 있게 하는 방법도 알게 됐어.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내가 미워했던 아버지를 이제는 놓아드릴 수 있게 됐다. 그는 기분 나쁠 때 우리에게 너흰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그냥 죽어라 라며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우리에겐 미래가 없었지. 그 드라마는 나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상황이 그렇게 만든다는 점을 나에게 깨우쳐줬다. 지금은 아버지 얘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래서인지 전보다 평화로워. 언젠가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가 올 거라 생각한다. 락다운 기간 아내 권유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며 한국 드라마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초심자다.
성격이 극과 극인 우리 부부에게 같이 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아. 동백꽃 필 무렵을 보고 엄마를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엄마와 특별히 나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드라마를 보고 나니 엄마들이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고통을 감수한다는 게 깨달아졌다. 2016년 아빠가 돌아간 이후로 두 딸을 돌보느라 고생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일하고 계셔. 그 드라마를 보면 엄마 생각에 눈물이 차오른다. 또 오혜영을 보고 한동안 남편에게 엄청 잘해주게 됐다. 14년 전 연애 초반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다 보니 남편이 놀라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뭐가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닌지 궁금해할 정도였지. 다행히 한 달 후에는 정신을 차리고 평소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보면 자폐증을 앓고 있는 11살 조카 생각이 난다. 걔는 조금만 지저분하거나 어지럽혀져 있으면 기분이 나빠져. 드라마 속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조카를 아기같이 과잉보호해왔는지 깨달았고 상태가 성인같이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깨닫는 장면에서 난 울 수밖에 없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성장하고 변화해가는 모습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지. 우리 조카도 앞으로 동생들에게 든든한 오빠, 내 여동생에게 도움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내 인생관을 바꿔줬다. 연애 경험도 없고 남자들이 좋아하질 않아서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시각은 그 모든 걸 바꿔버렸어. 우리는 이번 생을 처음 살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혼란도 당연하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서로 만들어가는 거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아줌마들을 보고 내 주변의 엄마들과 아내들을 다시 보게 됨. 엄청 강한 사람들이야.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호울딱반해서 그 주인공들이 나오는 다른 시리즈를 보다가 절친까지 한국 드라마로 끌어들였지. 난 백인, 절친은 흑인. 우리는 중년 여성들이고 문화적으로도 다르지만 드라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강좌도 듣기 시작했어. 우리보다 수십 년은 젊은 수강생들과 내가 집에서 만들어간 붕어빵을 나눠 먹기도 했고 종강 때는 김치 파티를 벌이기도 했지. 요즘은 온라인 수업이라 그때만큼 재미는 없지만 우리 둘은 한국어를 마스터하겠다는 일념으로 열공하며 한국 드라마도 부지런히 보고 있다. 유럽에 살면서 아시아 문화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 2년 전 넷플릭스 알고리즘 때문에 로맨스는 별책 부록을 접한 후 뒤도 안 보고 정주행 중이다. 지금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취미로 한식을 만들며 K-팝의 찐팬이 되었지. 어쩌다 보게 된 드라마 때문에 이렇게까지 멀리 오다니 넷플릭스 알고리즘 고마워. 아직도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한국 드라마를 통해 소신을 가지고 불의를 참지 않는 자세를 배우면서 직장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못된 식당 고객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길래 나는 직무 수행 중이고 당신은 그걸 방해할 권리가 없다라며 당당하게 맞받아칠 수 있었지. 연애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 엄청 까다로워짐.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 눈높이가 엄청 높아지지만 난 아줌마들이 나오는 막장 드라마만 100여 편 봤다. 그래서 내 눈높이는 많이 낮아. 이상 해열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